안녕하세요. 저는 김수현이라고 하고요. 삐걱삐걱. 어색한 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요. 특히 처음 만난 사람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과 단 둘이 있으면.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네네. 와, 이 숨막히는 정적. 인간은 왜 어색한 걸 참기 힘든 걸까요? 해결을 위해 어색하다의 정의를 찾아봅니다.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과 마주대하여 자연스럽지 못하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연스럽지 못한 순간을 타인의 것까지 끌어안으려 하기 때문에 힘든 거랍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불편하게 느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나를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거기에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압박감, 책임감이 함께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색함을 못 견딘다는 건 일종의 배려일 수 있지만 역시 뭐든 과하면 좋지 않다는 결론. 지금 이 순간이 견디기 힘들다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저 잠깐 자리 좀. 나랑 있는 게 어색해? Hello, I'm DJ Suah and I don't like feeling awkward. And I'm DJ 수현. 둘, 셋, 리뷰. 안녕하세요, DJ Suah. DJ 수현입니다. 우리는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쁘세요.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해요. 네, 처음 들으신 곡은 방탄소년단 친구였습니다. 친구란 자고로 어색하지 않는 사이를 말하죠. 아니야. 둘이 있으면 어색한 친구도 있어. 그러면 어색하지 않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요? 좋아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색한 거를 잘 견디는 편인 것 같아요. 그나마 잘 견디는 편인 것 같아요, 수아 씨는. 그쵸? 네, 저는 정말 못 견디거든요. 왜요? 어우, 수아 씨.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뭔가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첫 만남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자리에서 그럼 어색하면 어떻게 행동을 하세요?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색하겠다. 그리고 수아 씨도 아시다시피 제가 낯을 되게 많이 가리잖아요. 은근 가려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딱 만났을 때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MBTI. 여기까지가 제일 최선이에요. 그래도 말을 하긴 하네요. 이게 정말 최선이고 요 뒤에서 이제 저는 할 말은 다 했고 만약에 상대방이 저한테 질문이 이게 넘어오지 않는다 하면 하고 이제 휴대폰을 꺼내는 거죠. 그 정막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저도 솔직히 힘든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더 그냥 이 정통으로 어색함을 맞는 느낌이잖아요. 맞는 느낌이긴 한데 네. 저의 성격과 저의 생각으로는 그거예요. 굳이 노력해서 내가 이 어색함을 풀려고 내가 막 어떤 말을 꺼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근데 제가 지금 딱 상황이 하나 떠올랐어요. 네. 저도 잘 견디는 편이지만 어떨 때 어색하냐? 어떨 때 어색하냐? 이 아도란에 아도란에 이제 그 가끔씩 나오시잖아요. 그 아이돌 분들이. 아이돌분들, 게스트분들이. 게스트분들이 나오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랑 안 친하고 정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때. 그쵸. 저희도 이게 같이 있다 보면은 잠깐의 이제 터크 시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항상 제가 많이 이끌어가는 타입인 것 같아요. 맞아. 수아 씨가 먼저 뭐 식사는 요새 하셨냐, 뭐 하셨냐,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잘 물어봐 주시죠. 맞아요. 그때가 전 제일 어색한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어색한데 항상 수아 씨가 이끌어 주세요. 맞아요. 네. 하다가 진짜 아니면은 이렇게 막 노래라도 부르고. 그리고 어색해도 수아 씨는 우와 진짜 어색하다 이렇게 네, 맞아. 뱉기라도 하고 꼭 얘기를 하는 타입이에요. 네. 그래야지만 모두가 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요. 전 어색하면은 그냥 딱 제가 있어요. 어색하면 저는 이렇게 엄지를 듭니다. 맞아요. 싹 엄지를 날리면서 너무 좋아요. 우와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타입.
근데 항상 이런 조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수아 씨 같은 분이 한 명씩은 있으니까 맞아. 이 분위기가 조금은 그래도 조금 부드러워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색함을 풀려고 수연 씨는 노력을 딱히 안 하는 타입인 거죠? 안 해요. 음. 왜냐면 저는 딱 느꼈어요. 왜 보통 저희가 손톱 네일을 받으러 가잖아요. 네. 네일 받으러 갔을 때, 아, 나는 이런 성향이구나 하고 딱 느꼈던 게, 네일 받으러 가면 굳이 이야기를 안 꺼내요. 굳이 네일에 스몰 토크를. 네일 해주시는 분한테, 와, 근데 뭐 이거 어때요? 아,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아니면 이제 곧 연휴인데 어디 가실 계획 있으세요? 치킨데 거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저는 아예 한마디도 안 꺼내요. 혼자 가면. 그냥 네일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한번 같이 있었을 때 그때는 난리 났었잖아요. 예, 처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그런 말이 많은 저의 모습을. 예.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네일 받으면은 저도 먼저 말하시기 전까지는 딱히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먼저 안 해요. 근데 뭐 하나 이렇게 뭐 어떤 컬러 하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제 손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선생님도 좀 친해지고 이런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은근 제가 잘 친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의외다. 의외인데 수아 씨랑 저랑도 어색한 시기가 있었나요? 진짜 맨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한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둘이 친구.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만 어색하고 수연 씨랑은 어색한 시기가 딱히 없었어요. 그쵸. 요즘에는 그냥 싸우면은 조금 어색해지. 분위기가 약간 예. 무거워지는? 다투면. 예. 그거는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수연 씨랑은 딱히 어색한 게 없는 것 같다. 맞아요. 근데 저는 딱 어색했던 멤버가 있어요. 오! 누구요? 조금 의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람 씨랑 하람 씨랑 어색하기 쉽지 않은데? 어색했었어요. 약간 어사였구나, 어사. 완전 어색한 어색한 사이. 사이. 예.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는 항상 퇴근할 때 멤버들끼리 한 최소 2-3명, 4명 이렇게 같이 버스를 타고 퇴근을 했었습니다. 맞아. 예. 그러면 어색할 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멤버는 부모님이 데리러 오고 한 멤버는 뭐 일찍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람 씨랑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었구나.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하람 씨랑 단둘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가면서 무슨 말 했어요? 어머 세상에나. 너무 민망해가지고 너무 어색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순간 있죠. 네.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카드를 찍고 덜컹덜컹 내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내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는데 이 손을 내리는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진짜 어색한 거 못 견디나 보다. 진짜 어색했어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가? 너무 어색해. 그러다가 이제 그냥 괜히 휴대폰만 보고, 그러고 둘이서 끝까지 휴대폰만 봤다. 네, 그러고 지금은 너무 편한 사이가 됐죠. 그쵸. 네. 지금 이렇게 편하더라도 저는 하람 씨랑은 어색했던 사이가 있었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람 씨는 어색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언니 저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요. 이럴 언니 수도 어색했어요? 있어요. 이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어색했었습니다. 웃기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게 말하는 방법을 저는 좀 참 알면 좋을 텐데요. 근데 수연 씨.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허. 오늘 이분과 함께한다면 대화의 스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시죠? 그분은 바로 노래 듣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아하. 노래 듣기 전에 그럼 저는 프로그램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돌 한국어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로 청취 소감을 기다립니다. 이따 퀴즈 코너도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고요. Please visit and follow us on our social media at EBSFM Korean. You've got many events ready for you. 좋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원더걸스의 곡입니다. Tell me. 그리고 진우션 말해줘까지 이어집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말하기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지? 소개하겠습니다. 스피치 전문가 정흥수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우수입니다.
우와. 신기해. 신기해. 나도 오늘 말 잘할 수 있는 건가? 떨린다. 제가 한번 그러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정흥수 전문가님은요. 현재 대화법, 설득법 등 말 잘하는 법을 강의 중이고요. S그룹, L그룹에서 리더의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선 일명 흥 버튼으로 활동 중이라고요. 어허. 네, 그리고 또 저희가 DJ이지 않습니까? 그쵸. 말하기 전문가 너무 기다렸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네, 이제서야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근데 잠시만요. 중요한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네. 혹시 빌리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또 여기 오기 전에 빌리의 또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신나게 왔어요. 오. 혹시 어떤 노래 듣고 오셨나요? 긴가민가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오케이. 말하기 전문가도 당황하면 당황합니다. 당황합니다. 네, 아무리 말하기 전문가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아이돌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걸 혹시 들으셨나요? 네, 귀담아 들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진짜요? 네. 무서워. 혹시 저희의 대화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잘 보셨는지. 네.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 네. 이유가 제가 또 20대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 시절에 저를 이렇게 비춰보면서 너무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 그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진짜요? 오. 자신감이 좀 있었나요? 엄청 있었죠. 그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저는 어릴 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가감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보기 좋고 이 모습을 보는 많은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좀 이거는 보완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것도 있으시다면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네, 얘기해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저는 한 분씩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있었어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수현 씨. 네. 수현 씨는 이 낮은 음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오. 저도 이렇게 낮은 음을 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네네. 그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색할 때 네. 몇 번 질문을 하고 나서는 좀 만다 질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좀 더 차가워 보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처음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낮은 음성이고 되게 매력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신만의 해석을 덧댈 수가 있거든요. 나를 보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말실수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질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저 사람이 지금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구나 이러면서 한 번의 기회를 줘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신기하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 마음은 있지만 이걸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네, 수아입니다. 수환 씨는 목소리가 네. 되게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 살아갈 때 더 네. 목소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처럼 라디오를 할 때 저도 다른 방송국에서 계속 지금 라디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배운 발성이 있었어요. 오. 연국의 발성. 오, 연극에. 네, 알죠. 보컬 할 때. 그렇죠. 네. 그 발성을 말할 때도 적용을 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저도 말할 때 이렇게 연극을 좀 올려서 하고 싶은데 전 제 목소리가 늘 이렇게 눌린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약간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혹시 아픈 적 있었어요? 목 따갑거나? 전 늘. 그렇죠.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조이면서 네네. 힘을 주면 되는데 그 연국에 딱 힘준 채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의사 선생님 같이 이렇게 진단을 그러니까요. 짚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명의시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프닝에서 어색하다를 주제로 토크를 펼쳐봤었거든요. 네. 근데 누구든 어색함 없이 대화를 잘 이끄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어떠신 그쵸. 편이세요? 저도 어색함을 느끼는데요. 저는 그 어색함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어색함을 좀 없애보자. 왜 또 사람들 만나면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해서 이 참 분위기를 깨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불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자꾸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 어색하게 만들고 어색함을 느끼면 또 상대방도 어색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어색한 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어색함을 깨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낯설어 해도 된다. 대신 오. 차가워만 하지 않는 거죠. 저는 예전에는 좀 낯가려서 막 얼어붙었거든요. 음. 그 표정이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어색함은 그대로 그냥 서로 느끼면서 대신 이제 반가움은 있는. 그래서 좀 더 다정한 표정을 지으려고 해요. 어색하지만 이렇게 웃고는 그렇죠. 있는. 만약에 이제 좀 냉정하면 사람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만났으니까 반갑다 하는 그 느낌. 안녕하세요. 이런 약간 수줍음. 하나의 뭔가를 첨가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드러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아.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응. 제가 그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낯을 많이 가리고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인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딱히 안 하니까 저는 되게 표정이 이렇게 싹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저도 딱 느꼈어요. 네. 응. 근데 맞아요. 네,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기분이 나쁘냐. 안 좋은 일이 있냐 어. 그런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들었는데 네. 아니다. 나는 지금 낯을 가리는 거고 그냥 좀 이 자리가 되게 내가 쑥스러운 것뿐이다 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되게 다른 사람들이 저를 그런 모습을 보고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저도 아까 그래서 그 표정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그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명랑한 은둔자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캐럴라인 랩이라는 원래 기자 출신의 작가가 쓴 책인데 그녀도 똑같은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긴장한 것뿐인데 되게 도도하다. 그런데 그녀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나는 단지 수줍음 뿐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고 이제 이런 긴장, 낯섦, 어색함을 그냥 수줍다고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텐션감, 감정에 있는 텐션감을 수줍음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색다롭다. 근데 그러면 대화를 잘 이끄는 사람의 약간 특징이 있을까요? 대화를 잘 이끄는 사람은 일단 경청을 잘하죠. 아마 DJ 두 분은 경청을 정말 잘하실 텐데요. 오. 이게 또 일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결국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전가 봐요. 아유, 저희가 근데 시작부터 질문이 너무 많았는데요. 잠시 퀴즈 풀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대화의 주제를 전환하는 건 괜찮나요? 우리 뚜디가 너무 급하진 않았나? 괜찮았나요?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그럼 음악 주세요. 네, 다음 중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경쟁, 내가 더 많이 말할 거야. 이건 경쟁이야. 2번 경축, 문수아 말 잘하네. 축하해. 3번 경청, 4번 경고, 말하지 마. 조용히 해. 5번 경사.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 DM 메시지로 퀴즈에 참여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화장품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 흥수님이 처음 아이돌 한국어에 오셨잖아요. 그럼 할 일이 있습니다. 신고식을 또 하셔야죠. 네. 미리 들으셨죠? 네. 좋아요. 네, 또로로.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흥수입니다. 예쁘다. 성공요정 흥수씨, 어떤 네. 곡 가져오셨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헤이든의 Let's Play Talk이라는 노래예요. 왜 좋아하시죠? 제가 지금 책 쓰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엄청 많이 초고를 썼어요. 오.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노래 가사입니다. 좋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조금 긴장한 DJ 수연이와 말을 잘하고 싶은 DJ 수아, 그리고 다정한 흥수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아도라 원데이 클래스.
네, 이 코너는요, 매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EBS. Yes, 여기는 EBS. 아하. 지식 충전부터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까지 다양한 클래스로 준비되는데요. 우리 흥수쌤은 스피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말하기 비법을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또 대화법, 설득법, 그중에서도 논리적인 말하기를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진짜 제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거. 네, 네. 말할 때마다 좀 꼬이고 말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도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모를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 답답해. 답답해. 사실 살면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네. 다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 논리적인 데다 설득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 진짜 말 잘하고 싶어요. 근데 특히 수아 씨는 언제 논리적이고 싶으세요? 저의 의견을 말할 때 뭔가 정리를 해서 뭐 회사랑 같이 얘기를 할 때 뭐 저희의 의견을 정리해서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뭐 이 하나의 단어를 얘기를 해도 이걸 되게 풀어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저도 말하면서 그러게요.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또 그럼 수연 씨도 있어요, 고민이 혹시? 네, 저도 되게 논리적이고 싶을 때는 딱 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회사랑 의견을 나누고 내 의견을 뭐 보여드리고 싶을 때인 네.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길을 잃더라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적으로 특히 또 권리를 챙겨야 하거나 그쵸. 나를 지켜야 할 때 논리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런 순서대로 하는데요. 네. 제일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소통하기가 편합니다. 나쁘지 않다. 오. 뭐 대박. 만약에 사탕이 먹고 싶으면 저는 일단 이 사탕이 먹고 싶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유를 얘기를 하는 느낌인 건가? 그렇죠. 예를 들면 만약에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매년 연봉 협상을 했단 말이죠. 오. 근데 그럴 때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려면 왠지 좋은 말로 해야 될 것 같은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안부 인사도 하면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제가 좀 요즘에 이렇게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패션 쇼호스트를 더 하고 싶어서 몸매 관리도 하고 패션 쇼도 많이 보고 하면서 지식을 많이 쌓았다 이러면서 막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연봉 20% 올려달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쵸. 근데 그 말을 한참 뒤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듣다 보면 이 사람이 또 계속 질문을 할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작 하지 못하고 또 산으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왠지 이런 말을 정확히 했을 때 내가 너무 강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맞아요. 또는 이런 돈이나 수익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도 옛날에는 할 때가 좀 어려웠어요. 뭔가 물질 만능주의자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건 더 정확히 말할수록 우리가 더 이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이 잘 되고 같이 돈 벌기 위해 만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내년에 연봉 20%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길을 잃지 않고 잘 말할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이것도 또한 뭔가 용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자기 확신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따른 그 뒷받침도 되게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방법은요.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은 말을 좀 길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3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좀 장황하게 말하는 느낌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한 문장을 길게 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흥수 씨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오늘 집에서 동호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타고 자유로 타고 여기 EBS에 왔어요.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인데 되게 긴 거예요. 근데 동사, 이 서술어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마침표를 찍는 거죠. 저는 집에서 출발했는데요. 강변북로를 타고 왔어요. 자유로를 건너서 왔고요. EBS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도 한 4-5문장으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한 문장을 한 번에 말을 할 수가 있어서요.
뭔가 똑 부러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사실은 내가 좀 똑똑하게 보여서 내 말에 흐트러짐,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한 문장을 한 번에 말을 하면 그런 느낌이 더 날 수가 있어요.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근데 말하다가 좀 감정적으로 변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거든요. 말하다가 화가 나서 갑자기 멈추거나 아니면 이걸 너무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일단 낮은 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친절함, 왜냐하면 이 존댓말을 쓰는 문화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톤을 일단 높여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높은 음을 내다 보면 뭔가 불안정해지면서 감정 표출이 되게 쉽게 돼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낮은 안녕하세요? 음으로 시작을 하고 계속 말을 할 때도 좀 더 침착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감정을 좀 더 차분하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정 단어도 많이 알아두면 좋죠. 그러니까 단어. 예를 들면 항상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짜증나. 아, 뭐 하나. 뭐 진짜 속상해. 뭐 이 정도만 말을 할 수 있는데 뭐 슬퍼 이게 아니라 오늘은 아무와도 말하고 싶지 않아.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어.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혼자 있는 기분을 느껴. 우주에서 나만 있는 기분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느낌이 이 사람이 어느 느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짜증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슬퍼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잘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네요. 이래도 일단 저는 뭐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는 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왜 이걸 하고 싶을까요? 이러면서 또 길을 잃지 않을까. 그래도 오늘부로 하나의 방법을 배웠으니까 다음에 회사한테 얘기하기보다는 그 전에 저희 둘끼리 연습도 연습을 하고요. 해볼까 봐요, 수아 씨. 좋아요. 아주 수아 씨 좋아요. 좋아요. 근데 항상 연습은 해요. 그래요? 그냥 다 정리를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자 하면은 갑자기 다르게 얘기하게 되고 갑자기 제가 수그리게 돼요. 글도 쓰세요 혹시? 글로 써보면 되게 깔끔해져요. 글로 써요.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말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뭐 만약에 연락으로 그냥 보낼 때는 텍스트로 할 때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보낼까 하면 이제 멤버들 거기서 딱 고쳐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 어때? 이러면서. 근데 말하는 건 또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할수 선생님이 있어요. 알려주신 비법대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뚜디달디의 말하기 기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논리적으로 퀴즈 풀어볼까요? 네, 다음 중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1번 경쟁, 내가 더 많이 말할 거야, 너 조용히 해! 2번 경축, 말씀을 잘하시네. 축하드려요. 3번 경청, 4번 경고, 다 빼고 다 조용히 해. 5번 경사. 경사났네, 경사났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정답의 번호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화장품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EBS 경청에 정승재 선생님이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요? EBS 경청의 정승재 선생님이요. AKA 생선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정승재 육중한 밴드 잘 될 거야.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평범한 나. 전 세계 항공이들을 오구오구 둥가둥가 하기 위해 나타났다. We are here to be happy for you and your life.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Just call our name. 자존감 특공대. 저 달이 넘으면 자존감 특공대 is here to help you with your problems. Don't be alone. Let's solve them together. 네, 신고합니다. 자존감 특공대 출동했습니다. 신입 용사 정흥수 대원. 항공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사연 만나볼까요?
다음은 아이디 냉장고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렵네요. 제가 말하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유머러스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고민이라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유머가 없어서 내 말 들으면 다들 재미없어해서 좀 싫어했었어요. 좀 공감이 되시는 것 같고 우리 수아 씨는요? 저는 그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네. 와, 그래요? 아닌가? 평상시에 저희 멤버들을 정말 많이 웃겨주는 멤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없나 봐요. 근데 그것도 노력을 하기 때문, 노력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저 자체가 그냥 웃기는 걸 좋아해서, 그냥 뭐,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싸우면 싸운 대로, 약간 이렇게 그냥, 이건 안 통했나 보다 하고 딱 말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민이,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말하면 분위기가 쌓여지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좀 그래서 딱 듣자마자 일단 그 강박이 좀 없어지면은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은 뭐 진짜 이 유머러스한 게 10개 중에 10개가 다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한 개만 돼도 저는 잘 된 거라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어렵네요. 이게 사실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수아 씨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강박을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나는 무조건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어. 돼야만 해. 웃겨야 돼. 네, 웃겨야 돼. 지금 이 대화에서 이 1시간 안에 내가 3번의 웃음을 퍼뜨릴 거야. 맞아. 이게 이것만 버리시면 사실은 오히려 무덤덤하게 있을 때 그냥 이거 했을 때 오히려 웃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안 웃기려고 이 재밌는 거에 강박을 좀 벗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렇죠?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미있고 싶다 하는 이유는 대부분 좀 인기를 끌고 싶어 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해지니까 뭔가 이 대화를 망친 것 같고 이런 미안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이제 사람들이 좀 내 말에 주목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사실 그 이면에도 보면 결국에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중에 또 보고 싶어지고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웃기거나 농담을 따로 그렇게 굳이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질문을 많이 하면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대화가 재미있어져요. 무조건 웃겨야지만 재밌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잘 통해도 재밌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사실 그러니까 나와 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일적으로 만난 사람이든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꺼내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일도 더 잘 되고 관계가 훨씬 좋아지고요. 그러고 나서는 결국 같이 있었던 사람이 대화 너무 재미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뭐 웃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라는 생각밖에 저는 없었는데 그렇죠, 저도. 대화가 잘 됐던 사람을 재밌었던 상황이었다, 재밌었던 대화였다라고 기억할 수 있었다라는 이게 맞아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이게 웃긴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어쨌든 오늘 진짜 대화 즐거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유머러스한 부분을 좀 챙겨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질문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잘 꺼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중요하죠. 질문을 하면서 내 이야기로 보기를 보여주면 좋은데요.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자기 이야기를 또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미가 없는 이유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했는데 나도 그냥 뭐 영화 봤어. 그래? 이런 식으로만 대화를 하면 뭔가 이 사람이 나랑 대화하기 싫어하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대화 딱 끊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나 친구랑 토요일 뭐 저녁에 땡땡 영화를 봤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를 해주면 바로 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재밌었어?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아니라 정말 내 이야기. 아. 또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주말에 뭐 했어? 나는 친구랑 북한산 갔다 왔는데 와 사람 진짜 많더라. 100군데 정상 올라갔다 왔거든. 넌 뭐 했어? 이러면은 자기도 친구랑 뭐 했는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와. 너무 좋은. 이런 게 대화법이군요. 그렇죠. 상대방이 자기 얘기를 편하게 이끌어주는. 나도 이렇게 이제 좀 대화를 해봐야겠다. 아, 좋다. 알고 보니 이 사연자분께서 보낸 게 내 마음을 그니까. 예, 비춰주고 있는 거의 그런- 대변해주는.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그렇다면 저희가 사연자분을 위한 마법의 주문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이거는 한번 선생님이 정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마법의 주문은 저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외쳤어요. 오. 다정해지자. 다정해지자. 네. 아. 여기는 이제 많은 게 포괄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상대방한테 많이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을 높이는 것도 그렇고 아마 두 분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되게 많이 웃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나한테도 다정한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나한테 다정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그냥 뭐 패스트푸드나 몸에 좋지 않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에 가까운 그런 음식을 먹는 게 나 자신한테 다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더 다정할수록 타인에게 되게 관대하고 다정하게 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이렇게 출장을 자주 가는데요. KTX를 타러 가면 뭐 용산역이나 서울역 가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바쁜 마음이 들면 막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죠. 사실 예민해요.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말하기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예민함이 막 발산되면서 다 막 저리 치워버리면 좋겠고 막 그래요. 그런 저를 알기 때문에 이 에스컬레이터를 딱 타고 올라갈 때 다정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누군가가 이렇게 바쁘게 제 앞길을 가로막아도 한 걸음 멈췄다가 가게 되고 그 순간이 제 자신이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날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 어색한 순간 또는 내 얘기를 했는데 좀 들어주지 않거나 또는 뭐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지더라고요. 이것도 한 방법이네요. 다정해져 봅시다. 저희. 다정해 봅시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고 아까 질문도 있었으니까 상대방에게 질문을 해보고 다정해져라 하자 이런 느낌 어때요? 좋아요. 괜찮은가요? 아, 너무 좋죠. 질문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질문해보고 질문해보고, 다정해져라, 얍. 질문하고 다정해져라. 다정해져라. 상대에게 질문하고 다정해져라. 좋다. 좋다. 그럼 그럼 냉장고야 하면 이거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냉장고야, 상대에게 질문하고 다정해져라. 얍! 네, 오늘도 알찬 이야기를 나눈 아이돌 한국어. 오늘의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바로 3번 경청이었습니다. 예! 방송 후 홈페이지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화장품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고요.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지금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저는 원래 긴장을 정말 많이 하는데 이 수연 씨 그리고 수아님 같이 방송을 하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이 젊은 에너지를 밝은 기운을 또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얻은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음번에 저희도 논리적이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만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에게 격려까지. 다정하셔라. 저희의 말하기 능력 상승을 위해 다음에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유다빈 밴드 항해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항공이더라. 그리고 흥수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해지자. 아건바팽!